안녕하세요. 박강사입니다. 앞서 올려드린 이론 내용을 바탕으로 실제 출제가 되고 있는 형태의 문항들을 풀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시저를 풀어보는 첫 번째 시간인 만큼 시작하는 방법부터 마무리하는 방법까지 최대한 자세하게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자, 내일은 컴퓨터 활용 능력 1급 실기 교재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216페이지 출제형 1번 문제부터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그라미 1번 사원 입력 버튼을 클릭하면 신입사원 입력이라는 폼이 화면에 나타나도록 이벤트 프로시저를 작성하시오 했어요. 1번 문제는 폼 띄우기에 해당하는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문항인데요. 1번 폼 띄우기는 반드시 출제가 될 수밖에 없는 게 폼을 띄우지 않으면 다음 문제를 풀이를 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100% 출제가 되는 형태의 문항이고요. 자, 폼 띄우기는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하나는 버튼 이름, 자, 두 번째는 폼 이름. 자, 매번 코드에서 이 두 가지만 변경이 될 거라서 두 가지만 찾아주시면 되는데 이제 문제도 다 줍니다. 자, 1번 보시면 사원 입력이라는 버튼을 뭐 했을 때 클릭했을 때 뭘 띄워라? 신입사원 입력이라는 폼을 띄워줘라. 이게 답인 거예요. 자, 버튼 이름에 해당하는 거 문제에서 사원 입력이라고 줬고요. 자, 폼 이름 신입사원 입력이라고 줬죠. 자, 그렇기 때문에 명령어는 뭐다? 자, 점 찍고 쇼 명령어만 제시해 주시면 정답인 거예요. 문제는 명령어는 아는데 버튼에 해당하는 클릭 이벤트 공간 만드는 건 저희가 아직 안 해봤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공간 좀 쉽고 빠르게 만드는 팁 드리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프로시저는 정석대로 풀려고 하면 꽤나 복잡해져요. 자, 그럼 정석대로 먼저 풀어볼까요? 자, Alt F11에서 비주얼 베이직을 호출합니다. 자, 그 다음은 개체가 들어있는 공간이에요. 자, 버튼이 들어있는 시트 1을 잡고 더블 클릭해 주시면 공간이 만들어지고요. 자, 상단을 봐주시게 되면 콤보 상자가 두 개 있어요. 앞쪽이 컨트롤 박스, 뒤쪽이 명령어 박스예요. 자, 그래서 조립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버튼이 들어있으니까 이 안에 목록이 들어있을 겁니다. 자, CMD가 뭐였다? 커맨드 버튼이었다. 자, 명령 단추 사원 입력을 뭐 했을 때? 클릭했을 때. 자, 이런 식으로 이벤트 공간을 만들어서 작업을 해주시는 게 사실상 정석. 자, 근데 이거 지금 얼핏 봐도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제가 쉽고 빠르게 만드는 팁 지금부터 드리도록 할 겁니다. 자, 메인으로 돌아왔어요. 자, 화면 보시게 되면 지금 프로시저라는 시트 안에 저희 뭐가 있어요? 사원 입력이라는 버튼이 있는데, 자, 지금은 아무리 얘를 클릭해도 아무 반응이 없잖아요. 아직은 우리가 명령어 준 게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편집을 해야 해요. 명령어를 적용할 수 있도록. 자, 그 작업은 상단 개발 도구 탭을 가주시게 되면 중간에 컨트롤이라고 카테고리가 만들어져 있을 겁니다. 자, 이 중 두 번째 값을 봐주시게 되면 디자인 모드라는 게 있어요. 자, 여러분 디자인 모드라는 게 편집 모드인 거예요. 자, 이걸 클릭하는 순간 더 이상은 실행 모드가 아니기 때문에 클릭하고 버튼을 눌러주시면 그때부터는 클릭이 되는 게 아니라 선택이 되게 돼요. 편집할 수 있는 개체 상태로 변환이 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근데 만약에 난 편집을 다 하고 다시금 실행 모드로 돌려서 이벤트가 잘 적용이 됐는지 확인을 해보고 싶은 거예요. 자, 그땐 디자인 모드를 눌러서 꺼주시면 돼요. 자, 그럼 다시금 클릭되는 형태로 변형이 되게 됩니다. 자, 디자인 모드를 켜서 편집하시고 꺼서 실행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어렵지 않죠? 자, 우리는 편집을 해야 하니까 디자인 모드로 돌려주시면 개체를 수정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겠죠. 자, 이때 클릭 이벤트처럼 만들기 쉬운 게 없어요. 무조건 해당하는 개체를 잡고 더블 클릭해 주시면 클릭 이벤트는 무조건 만들어지게 돼 있어요. 너무 쉽죠? 이벤트 공간만 만들어지면 그 다음은 너무 쉬워요. 자, 문제에서 폼 이름 제시를 했죠. 자, 신입사원 입력. 자, 점 찍어주시면 목록이 쭉 하고 뜰 건데 저는 목록이 안 뜨는데요 하시는 분들은 그새 오타가 난 거예요. 여러분 있지도 않은 개체의 명령어를 줄 수는 없잖아요. 자, 제가 일부러 입력자 지워볼게요. 자, 그럼 점 찍었을 때 아무것도 안 떠요. 있지도 않은 개체이기 때문에 명령어를 주질 못하게 막아버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점 찍어도 아무 반응이 없다. 오타 체크부터 하세요. 자, 입력까지 꼼꼼하게 오타 없이 적어주셔야 해요. 자, 그래야 명령어 목록 확인하실 수 있고요. 자, 그 다음 일일이 알파벳 고르지 마시고 SH 정도까지만 적어주시면 바로 쇼컷 뜹니다. 탭
키 눌러서 명령어 마무리해 주시면 끝 나시는 게 되는 거예요. 자, 간단하죠? 자, 여기서 뭐 고르고 저기서 뭐 고르는 건 이 다음 문제부터 진행하시면 되는 거고, 시작은 짧고 빠르고 간단하게 진행할게요. 개체 잡아서 더블 클릭한다. 꼭 기억해 주시고요. 동그라미 2번 이어보도록 할게요. 자, 신입사원 입력이라는 폼이 뭐 되면, 자, 폼이 실행이 되면이에요. 아까는 버튼이 클릭하면이더니 이번에는 폼이 실행이 되면이에요. 자, 그때는 여러분 보이세요? 셀 주소 문제에서 제시한 거. 자, 그러면서 CMB를 줬잖아요. 그죠? 자, 이건 뭐예요? 자, 컨트롤 채우는 문제 타입이 되는 거죠. 자, 컨트롤 채우는 문제 타입일 때는 두 가지 명령어 중에 하나 구분이 되셔야 돼. 자, 하나는 로우 소스 명령어 구분이 되셔야 되고, 자, 또 하나시면 add 아이템 명령어 구분이 되셔야 되는데, 자, 두 가지 쉽게 구분하는 팁 드렸었죠. 자, 로우 소스는 문제에서 뭘 준다? 셀 주소를 줄 거다. 자, 반면에 add 아이템은 뭘 준다? 값에 목록을 나열을 해서 줬을 거다. 자, 이번 문제는 셀 주소 줬죠. 자, 그럼 고민하실 것도 없이 로우 소스 명령어 골라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다음 이번에는 지금 두 가지를 메꿔주셔야 돼. 자, 하나는 CMB 지원 부서, 또 하나는 CMB 지원 지역. 단 둘 다 지금 문제에서 셀 주소 값을 제시를 했기 때문에 로우 소스 명령어 두 번 사용하는 형태로 작업 진행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단 이벤트 공간은 어디? 폼이 실행이 되면, 자, 이벤트 공간부터 만들고 시작할게요. 자, 그러려면 일단 폼에 해당하는 코드창이 우리는 필요해요. 자, 무슨 말이냐? 지금 이 사원 입력이라는 건 어디 있었어요? 시트 안에 있었죠. 자, 그렇다 보니까 지금 코드창 상단 봐주시게 되면 시트 1이라는 거 보이세요? 시트와 관련된 코드들이 입력이 되는 공간이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폼이 실행이 됐을 때 이벤트 공간을 만들어야 하는 거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폼 종이를 따로 만들어 주셔야 되는 거야. 자, 단 아무렇게나 막 만드시는 거 아니고 왼쪽 프로젝트 탐색기를 봐주시게 되면 여러분, 자, 폼 폴더 하나 만들어져 있는 거 보이시죠? 자, 폼 폴더를 잡고 더블 클릭해 주시게 되면 현재 이 파일 안에 들어있는 모든 폼 개체를 다 만나실 수가 있고요. 자, 그때 만들어져 있는 신입사원 입력이라는 폼을 잡아주세요. 자, 그리고 나서 상단 프로젝트 탐색기를 봐주시게 되면 아이콘이 3개가 있는 거 보이시죠? 첫 번째가 코드 보기라고 해서 이 폼에 해당하는 코드창을 하나 만들어 주실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아이콘을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첫 번째 아이콘. 자, 첫 번째 아이콘을 클릭해 주시게 되면 보이시죠? 폼에 해당하는 코드창이 하나가 더 만들어지게 됩니다. 약간 화면 정리를 좀 할게요. 자, 여러분 확인하시기 편하라고 저는 화면을 좀 정리를 했어요. 자, 이러시면 좀 눈에 더 잘 들어오시죠. 자, 결론은 우린 두 가지를 사용을 하는 거예요. 자, 하나는 시트 종이, 자, 하나는 폼 종이. 자, 두 가지를 사용을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우리는 폼이 실행이 됐을 때인 거잖아요. 자, 그래서 왼쪽 목록에서 뭐가 유저 폼에 해당하는 거. 자, 내가 원하는 폼이 뭐 됐을 때, 클릭했을 때 아니잖아요. 자, 실행이 됐을 때. 자, 그 실행이 되면에 해당하는 게 명령어로 initialize라는 명령어를 사용을 해주게 돼요. 그래서 폼이 뭐 됐을 때, 실행이 막 됐을 때. 자, initialize가 초기화, 시작, 시초, 실행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항시 유저 폼 이니셜라이즈 이벤트를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자, 간혹 질문하시는 게 그럼 클릭 이벤트 만들어진 건 어쩝니까 하시는데, 여러분 만들었다고 감점되지 않아요. 그냥 두셔도 되고 거슬리시면 지워버리셔도 상관없어요. 자, 어쨌든 유저 폼 이니셜라이즈 이벤트 공간을 만들어 주시는 게 포인트인 거고요. 자, 만들어지셨으면 마무리를 좀 해볼게요. 자, 그래서 CMB 지원부서 찍어주시고 점을 꽝 찍어주시면 목록이 쭉 떨어질 건데, 자, 그중 우리는 셀 주소가 문제 내에 제시가 됐기 때문에 로우 소스 명령어를 사용을 해줄 거고요. 자, 로우 소스는 주의하셔야 될 게 이퀄이 중간에 들어가요. 자, 이퀄이 들어가면서 쌍따옴표 사이에 문제에서 언급한 셀 주소를 오타 정말 주의해 주시면서 작업해 주시면 되겠고요. 같은 방식으로 지원 지역도 한 번 더 오타 정말 신경 쓰셔야 됩니다. 자, 지원 지역이에요. 자, 점 찍고 로우 소스 명령어예요. 자, 역시나 쌍따옴표 사이에다가 문제에서 언급한 주소 H의 6번 셀부터 11번 셀 범위 똑같이만 적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엑셀 화면으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화면 봐주시면 1번 문항이 해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버튼을 클릭하면 폼이 나타나게 됩니다. 단 아직은 2번을 적용하기 전이기 때문에 콤보 상자에 로우 소스가 없어요. 행원번이 없어요. 자, 그렇다 보니 눌러도 아무것도 표기가 되는 게 없어요. 이상하죠? 자, 그래서 저희가 2번 문항에 로우 소스 명령어를 제시를 한 거예요. 로우 소스 명령어를 적용을 하게 되면 화면과 같이 목록이 표기가 되게 되는데, 자, 이 목록은 화면 왼쪽 봐주시게 되면 G의 6번부터 10번, H의 6번부터 11번에 해당하는 목록이 동일하게 표기가 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원본을 변경하시면 이 목록도 자연스럽게 같이 업데이트가 되게 될 거예요. 이렇게 콤보 상자 원본 데이터 메꿔주시는 작업까지 동그라미 2번 해결이 되시는 거고요. 동그라미 3번 신입사원 입력 폼에 입력이라는 버튼을 클릭을 하면 이벤트 공간 체크 잘 해주시고, 신입사원 입력 폼에 입력된 성명, 그다음 성별, 지원 부서, 지원 지역에 해당하는 데이터가 프로시저 1번 시트에 입력되어져 있는 행의 마지막 행 다음에 연속해서 추가가 될 수 있도록 프로시저를 작성하시오 했어요. 첫 번째 화살표, 데이터는 B의 5번 셀부터 입력이 되어져 있다. 이제 시작 셀에 해당하는 걸 문제에서 언급을 해준 거고요. 두 번째 화살표, 폼에 입력이라는 걸 클릭을 하면 폼에 이미 기존에 입력이 되어져 있는 데이터를 다 초기화가 될 수 있도록 지워줘라, 그 얘기가 되는 거고요. 세 번째 화살표, 워크시트에 데이터 입력을 하는 경우 표에 제목행과 입력 내용이 일치하도록 작성이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성명에는 성명 넣고 성별에는 성별 넣어라. 자, 그 얘기가 되는 거고요. 네 번째 화살표, 데이터를 추가하거나 삭제해도 항상 마지막 행 다음에 입력이 될 수 있도록 설정을 해줘라 했습니다. 일단 비주얼 베이직 화면을 띄워주시고요. 지금 작업하는 공간은 폼에 입력이라는 버튼을 클릭했을 때 이벤트 상황이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종이 두 장이죠. 자, 그중 폼 종이에요, 여러분. 자, 폼 종이 안에서도 어떤 거? 자, 입력이라는 버튼을 뭐 했을 때, 클릭했을 때 이벤트 공간을 먼저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 중간 바디에서 이제 코드 작성 진행해 주시면 되는 건데요. 해당 문제는 정답 코드를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이번 문제는 입력행을 찾아주시는 게 사실상 관건이에요. 자, 입력행이라는 거 문제에서 지금 계속 반복이 되는 게 기존에 입력되어져 있는 행의 마지막이고, 혹시 데이터가 추가 삭제가 돼도 항상 그 다음 행부터 입력을 해줘. 이제 그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입력행을 잘 찾아야 된다라는 걸 지금 계속적으로 반복해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 입력행은 어떻게 찾냐? 자, 지금 보시면 지금 양쪽 네모가로 붙어있는 형태 보이시죠? 자, 비주얼 베이직에서 셀 값을 표시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자, 하나는 네모 가로를 이용하는 거. 그래서 B의 5번 셀, 뭐 이런 식으로 입력하는 방법이 하나. 자, 두 번째는 셀스 명령어를 이용하시는 방법이 하나. 자, 셀스 명령어 같은 경우에는요, 자, 행과 열을 입력을 해서 표현을 하게 돼요. 예를 들어 B의 5번 셀을 셀스 명령어로 표현을 하겠다 그러면, 자, 셀스, 자, 행은 5, 자, 열은 B열이잖아요. 자, 두 번째 열이기 때문에 5,2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주게 돼요. 예를 하나 더 들어서 혹시라도 뒤에 4번 셀이다라고 하면 셀스 명령어로 적용을 해주게 되면은, 자, 그땐 4,4가 되겠죠. 자, 이해되시죠? 자, 행과 열 순서대로 적어주시면, 자, 그 값은 엑셀에서 셀로 인식을 해주게 됩니다. 자, 지금 문제 봐주시게 되면은요, 자, B의 5번 셀 문제에서 첫 셀로 제시를 했기 때문에, 자, B의 5번 셀을 시작으로 해서, 자, row라는 게 뭐예요? 행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자, 한마디로 B의 5번 셀의 행이 뭐야? 그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그거 뭐예요? 5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5가 되는 거고요. 자, 더하기, 자, B의 5번 current range가 주변 지역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 자, rows가 행수, 자, count는 개수를 구해, 그 얘기가 되는 거겠죠. 자, 한마디로 B의 5번 주변 셀이니까 이만큼이 되게 되는 거예요. 데이터가 입력되어져 있는 거. 자, 이 주변 셀의 rows, 행수가 몇 개가 있어요? 하나, 두 개가 있죠. 자, 그래서 이만큼이 숫자 2가 되는 거죠. 자, 5에 2를 더하니까 결과값은 얼마? 7이 되겠죠? 자, 한마디로 입력행은 몇 번째? 7번째 행이다. 그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혹시라도 데이터가 늘어간다면 자연스럽게 커런트 레인지 쪽이 늘어나게 될 거니까 제대로 된 입력행은 찾아가게 되겠죠. 자, 그 다음 지금부터는 데이터를 입력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에요. 자, 셀스 명령어가 등장을 했습니다. 셀 값을 매번 바꿔 적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주는 건데요. 화면 보시면 성명에 해당하는 건 몇 번째? 자, B열에 해당하는 두 번째. 자, 성별은 몇 번째? 자, C열 세 번째. 자, 지원 부서는 D열 세 번째. 지원 지역은 E열 다섯 번째가 되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열에 해당하는 건 계속 바뀌어요. 자, 하지만 행은 한 사람에 해당하는 같은 행의 입력이 되겠죠. 폼 컨트롤에 입력된 데이터를 각각 행렬을 맞춰서 입력을 해줘. 자, 그 얘기가 되는 거겠고요. 이어 하단을 보시게 되면 코드가 4줄이 더 있죠. 자, 이 부분에 해당하는 거는요, 초기화 부분이에요. 자, 여러분 쌍따옴표 두 번이 무슨 뜻이었어요? 자, 공란이란 뜻이 있었잖아요. 그죠? 자, 입력된 데이터를 공란으로 바꿔줘. 한마디로 초기화시켜서 빈칸으로 만들어줘가 되는 거예요. 정리 한번 하겠습니다. 자, 입력행 먼저 찾아주시고요. 자, 그 찾은 입력행을 셀스 명령어에 적용을 해주시는 건데, 자, 성명부터 지원 지역은 문제에서 순서 잘 맞춰서 지정을 해줘라 했기 때문에, 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열에 맞춰서 삽입을 해주시면 되는 부분이고요. 자, 그 다음 초기화를 꼭 진행을 해줘라 했기 때문에 공란 입력하셔서 자, 모든 컨트롤들은 비워는 형태로 작업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입력행에 해당하는 부분은 자연스럽게 current range count 부분이 해결을 해줄 거예요. 자, 이 부분만 주의해서 작업해 주시면 나가서 결과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상단 파일에 닫고 돌아가기고요. 자, 사원 입력 버튼 눌러주세요. 자, 성명 부분에다가 입력 한번 해볼까요? 자, 성명 자리에 뭐 이런 식으로 적어주시고, 자, 성별은 뭐 여자다 해주시고, 자, 지원 부서에 해당하는 거 찍어주시고, 지역도 마저 찍어주세요. 자, 그리고 나서 입력 버튼을 눌러주면, 자, 그거에 맞춰서 왼쪽으로 데이터가 자연스럽게 입력행에 맞춰서 표시가 되게 될 겁니다. 동그라미 4번 신입사원 입력 폼의 종료 버튼을 클릭하면 폼이 화면과 메모리에서 사라질 수 있도록 프로시저를 작성하시오. 자, 지금은 종료 버튼을 눌러도 반응이 없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저희가 아직 명령어를 주지 않았으니까. 자, 지금부터는 마무리하러 갈까요? 자, 마무리하기 위해 다시 한번 Alt F11 비주얼 베이지 호출하고요. 자, 역시나 폼 안에 지금 현재 종료 버튼이 있다 했으니까요. 자, 폼 코드 창에서 왼쪽에서 개체, 종료라는 걸 뭐 했을 때, 자, 클릭했을 때, 자, 이벤트 공간 만들어 주시고요. 자, 그리고 나서 폼 종료시키는 거는 명령어 굉장히 단순했어요. 그만 불러올 거야가 뭐다? unload me 였었어요. 자, 더 쓰실 거 없습니다. 자, 이대로 마무리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나가서 결과 볼까요? 자, 파일에 닫고 돌아가기고요. 자, 버튼 띄우고 다시 한번 종료 눌러주시면 아까랑은 다르게 폼이 종료되는 거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동그라미 5번 프로시저 1번 세트가 활성화되면 C1셀의 오늘 날짜가 입력이 될 수 있도록 프로시저를 설정하시오 그랬어요. 자, 여기서 활성화라는 건 뭐냐? 지금 아래 보시면 탭이 두 가지가 있잖아요. 자, 지금 현재 시트 1은 비활성화가 되어 있고 프로시저 1번이 활성화가 되어 있는 상태인 거예요. 자, 제가 만약에 시트 1을 선택해주면 지금은 시트 1이 활성화가 되어 있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문제에서는 프로시저 1번을 제가 이렇게 클릭해서 활성화를 시켜주면 자, 그때는 C의 1번 셀에 오늘의 날짜가 입력이 될 수 있도록 프로시저를 설정을 해줘라. 자, 그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이번에 주의하실 거는 시트가 뭐 되면 활성화되면이에요. 자, 시트 이벤트를 사용해야 한다라는 거 주의하시면서 자, Alt F11 눌러주시고요. 자, 폼 종이는 왼쪽 프로젝트 탐색기에서 시트 1이라는 거 잡고 더블 클릭해 주시면 띄우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점쇼까지 작업해 놓은 코드 창이 뜰 거고요. 자, 그중 우리는 뭐 되면 시트가
액티베이트 되면 왼쪽 개체 박스에서 워크시트를 오른쪽 명령어 박스에서 액티베이트를 골라주시면 되는 거예요. 액티베이트. 자, 이런 식으로 조립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워크시트가 액티베이트 되면. 자, 마찬가지 셀렉션 체인지 만들어진 건 어쩝니까? 두셔도 되고요. 거슬리시면 지우셔도 됩니다. 전혀 상관없습니다. 중간 코드에서만 작업해 주세요. 자, 우리는요. C의 1번 셀이래요. 자, 우리 셀 이름 정의하는 건 두 가지 타입이 있다고요. 하나는 C의 1 이런 식으로 네모 가루를 이용을 해서 입력을 해주셔도 되고요. 또 아니시면 어떻게 하셔도 돼요. 자, 셀스 명령어를 사용을 하셔도 되겠죠. 그래서 1,3이라고 작업하셔도 상관은 없었을 거예요. 자, 단 이왕이면 문제에서 언급한 값 그대로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래서 저는 C 원셀로 작업할 겁니다. 자, C 원셀에 오늘 날짜가 입력이 됐으면 좋겠대요. 자, 엑셀 생각하셔서 여기에다가 today 이렇게 적으시면 되게 속상해요. 오늘 날짜가 엑셀에서는 today지만 비주얼 베이직에서는 date가 오늘의 날짜 역할을 해주게 됩니다. 자, 이거는 구분은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정말로 오늘 날짜가 표기가 되는지 나가서 결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상단 파일에 닫고 돌아가기고요. 자, 일단 활성화가 되어야 되니까요. 비활성화를 먼저 시켜주세요. 자, 그리고 나서 프로시저 1번을 선택해 주시면 오늘 날짜가 입력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겠지만 뒤에 나오는 출제형 문제들 계속 반복 학습하시면 자연스럽게 암기도 되시고 이해도도 많이 높아지실 겁니다. 긴 영상이었어요.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